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남연구원에 근무하는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합천의 고대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합천의 고대사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내용이 좀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합천의 고대사가 생각보다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좀 구분도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드릴 수 있을까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아마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는 이제 합천군 연역, 청동기 시대, 삼안시대, 삼국시대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합천 군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보면은 시대별, 지역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합천군은 이제 선사시대부터 삼안시대, 가야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제 발전을 해왔고, 특이한 것은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군사에 보면은 합천지역, 초계지역, 삼가지역, 대병지역, 야로지역이라 해서 이제 지역이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삼안시대부터 이제 합천지역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치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고대국가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고대국가 이전에 청동시대부터 간단히 보면은 합천은 이제 비교적 주변에 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야는 이제 낙동강으로 향하는 동쪽에 일부 있지만 그렇게 이제 넓게 형성되어 있진 않아서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동시대, 신석기 시대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던 시기의 유적부터 이제 많이 분포는 하고 있는데요. 청동기 시대에 이제 합천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저포리와 봉계리 유적, 아마 합천댐 수몰지구 아시죠? 그때 수몰지구 발굴조사 때 이제 확인된 유적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청동시대 집자리는 이렇게 네모난 긴 네모 형태의 집자리였습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것은 저기 남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진주 대평리 유적이라는 곳에서 확인된 청동시대 집자리입니다. 청동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집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은 지금 사람들 크기를 봤을 때 길이가 한 25m 됩니다. 지금 남한에서 가장 큰 집자리인데 이런 집자리들을 청동시대 이른 시기에 지어서 살고 있다가 저포리와 봉계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이제 집의 크기는 비교적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조금 늦은 시기가 되겠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작은 네모와 동그라미 형태의 길이가 한 4, 5m 정도 되는데요. 점점 집자리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자리들이 이제 합천 지역에서 늦은 시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시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포리 수몰지구에서 발굴된 고인돌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렇게 무덤 주변에 돌을 둘러진 형태는 이제 아까 삼국시대 공토분의 호석을 동그랗게 돌린 건 봤지만 네모나게 돌린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그 제주도 가보셨을 때 그 무덤 주변에 돌담 보셨죠? 그런 형태로 이제 네모 형태인데 당시에 이거를 발굴할 때는 이런 형태의 고인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포리 발굴하면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좀 묘역식 지성묘라고 합니다. 묘역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만든 고인돌인데 이런 지성묘가 이제 영남지방에 아주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보시면 산청의 매촌리 유적이라는 것입니다. 매촌리 유적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무덤과 묘역과 네모난 묘역이 함께 이렇게까지 발전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덕곡면 항리라든지 가야면 매안리에도 이렇게 고인돌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매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옮겨지는데 예전에 한 18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합천 지역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동시대 이제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인돌의 분포 상황을 봤을 때는 합천 지역에도 대규모의 청동시대 마을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삼안시대입니다. 아까 그 앞에 합천 군지에 이제 연역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삼안시대부터 합천군은 이제 한 5개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기록에 나오는 대야국이라는 현재 합천읍 지역, 그 다음에 초계 지역의 초파래국, 그 다음에 삼가 지역의 삼반해국, 이런 여러 이름으로 문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합천 지역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문헌에,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3개의 지역명이 이렇게 국명이 남아 있고요. 이 합천 지역의 사만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은 이제 가장 유명한 영창리 유적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전에 보여드린 청동기 시대에는 합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동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드물게. 그 당시에는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이제 청동기라는 것이 일종의 이제 그 위신제 같은 수장급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합천 영창리 유적에서, 사만시대 유적에서 무려 2점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포리, 그 다음에 성산리, 최근에 발굴된 상가고분군, 그 다음에 율곡면 인부리에서도 세용동검이 이제 수습된 예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합천 영창리 유적 사진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그 국도 도로공사 시에 발굴하기 전의 모습인데, 원래는 한강변에 이렇게 독립 구릉으로 낮은 구릉이었습니다. 영창리 유적이 이렇게 볼록한 구릉이었고, 여기에 이제 발굴조사해서 사만시대 마을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발굴이 끝나고 여기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모습이죠. 영창리 유적 모습입니다. 영창리 유적에서 이제 발굴조사된 것을 보시면 여기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거의 같은 양상입니다. 중앙부에 이제 중앙부 높은 곳에 공동의 의례 장소라고 이제 공동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의식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둘레에는 이렇게 집자리들이 확인이 됩니다. 집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구덩이를 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거의 반움집 형태인데 이 구덩이를 파서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든 형태여서 현재는 이제 그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 바닥에 이렇게 구덩이 형태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집터를 짓고 살았고, 특히 영창리 유적이 이제 낮은 데서부터 올라가는 요 입구 부분에는 이렇게 길고 좁고 깊은 굴을 팠습니다. 이게 환호라고 하는 또랑인데요. 특히 이 입구 부분에 이제 한 3겹, 4겹으로 이런 굴을 파서 함부로 외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런 시설을 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런 유물들이 이제 점토띠톡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제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배와 비슷한 두영톡이라는 것, 그 다음에 흑도장경호라는 유물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영창리 유적에서 출토된 세용동검입니다. 그 전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이라 해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넓게 모양이 갖춰진 그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세용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늦은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이제 대부분은 무덤에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영창리 유적에서는 지금 이런 구덩이, 수열 구덩이라고 하는 데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무덤에 부정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구덩이에서 확인된 것으로 봐서 이제 연구자들은 아마 의뢰를 위한 이제 의뢰 공간 맨앞 유구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합천의 이제 고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합천에는 이제 그 삼국시대 고분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면 정치 집단이 존재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독립적인 세력은 아니었다. 아마 오늘 이제 지금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합천 지역처럼 국민들께서 이런 강의에 아주 열심히 오는 곳은 좀 드뭅니다. 항상 제가 올 때마다 정말 합천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상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도 여기 와서 몇 번 학술대회를 했었는데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이곳에 있는 이제 다라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삼가면에 있는 상가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아직 정확한 국명은 아니지만 사이기국으로 추정되는 그렇게 2곳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만 일종의 정치 집단 형태로 이제 소국의 형태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의 분포도고요. 아마 앞에 연역에서 보셨던 것처럼 크게 이렇게 5개로 권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야야로 묘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 그리고
합천댐 스몰지구의 봉산 대벽면 일대 서북권, 그리고 합천읍 일대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옥정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북권, 상가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남북권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권역은 이제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 사실 이게 가장 한계인데, 이 당시 사회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분군 말고도 마을 유적이 많이 발굴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제 그런 유적들이 발굴돼서 고분군과 함께 좀 더 당시 사회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천의 가야 세력들은 이제 주변의 다른 가야국, 그리고 그다음 백제 혹은 신라와 계속 교섭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합천 북부권부터 이제 북부권에서는 이제 발굴된 예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서부권은 아주 과거에 스몰지구 발굴한 이제 오래된 자료들이고, 중앙부도 거의 발굴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은 아마 그 지금 합천 상가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과, 그리고 그 아까 옥정고분군 앞에 강의에서 이미 선생님이 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옥정고분군과 연결되어 있는 성산 토성을 중심으로 아마 저는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간단히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부권에도 몇 개의 고분군은 확인이 됩니다. 황산리 고분군, 동리 고분군, 하빈리, 금평리 고분군 등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표조사에서만 확인이 됐고 이렇게 볼록하게 봉분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소규모이고 도굴로 인해서 아마 그 내부가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가야 고분군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빈리 고분군입니다. 이 일대에서 그나마 이제 중소형 봉투분이 한 10기 정도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도굴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도굴이 되어 있고 옆에 그 가야 유물들이 이렇게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그리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주관한 이제 가야유적 분포 현황 조사 등에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부권의 봉산 대벽면 일대입니다. 이 대벽면 일대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반개제 고분군, 옛날 지도를 먼저 보시면 1918년도 일대강점기 지도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강 폭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고 고분군이 이쪽에 동쪽에는 반개제 고분군과 중반개 고분군, 저포리 고분군, 저 밑에 청리 고분군이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동계리 고분군, 그 다음에 뭐 오림동 고분군, 이런 것들이 분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합천댐 스몰지구에서 이제 당시 강폭을 넓히면서 이렇게 현재 지도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했던 유적들은 지금 다 강 속에 수몰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먼저 반개제 고분군입니다. 반개제 고분군은 이 서부권에서 가장 최상위 고분군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당시 이제 한 100여 기 정도 소형묘와 그 다음에 대형부는 한 6기 정도 발굴이 됐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수몰이 되어 있는데 대형분에서 이제 철기가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유물은 이제 고령, 바로 인접해 있는 고령의 대가야 양식 유물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대가야 문화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일대의 최고 지배층의 무덤이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개제 A호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고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삼가나 이제 옥정고분군 발굴할 때 마찬가지지만 자연 경사면을 이용해서 좀 높은 곳에 고분을 만들면서 거대하게 봉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호석이 돌려져 있고 소형 순상 석각도 한 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고분은 도굴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가야 고분은 다 도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굴이 안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확인이 됐고, 이제 머리 쪽에는 토기류가, 그 다음 발치 쪽에서는 마구류와 이제 철제 유물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이 고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사진을 보시는 이제 금동제 투구인데, 이것은 이제 고구려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반계 고분입니다. 중반계 고분은 이제 소형 석강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석강묘 위주로 한 19기 정도 확인이 됐고요. 다 이제 대가야 양식 유물들 이제 확인이 됩니다. 6세기 전반되고, 아마 앞에 설명드린 반개제 고분분의 하위 집단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포리 고분입니다. 저포리 고분은 이제
A에서 2지구, 5지구로 나눠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다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좀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제 옥정고분군도 최근에 이제 성산리 332원지에서 이제 조사가 되어서 그런데 이 앞시기 3, 4세기 목감묘라고 하는 이제 사만 시대의 유적이 거의 발굴 예가 적습니다. 당시에 이제 요 저포리 A지구에서 이런 목감묘와 목강묘 유적이 확인이 된 게 이제 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영톡이라고 하는 화로형 토기들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가야 하만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탄화물이 심은된 호라든지 이제 길쭉한 형태의 고배 이런 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지구입니다. 4세기의 목강묘가 이제 조형된 고분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이제 특징되는 것은 이제 아까 하만 지역 아라가야 양식의 이런 유물들이 많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각형 투창이 뚫려 있는 이런 기대라든지 그룹 받침,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형 모양의 이런 것들은 다 하만 쪽에 주로 나오는 토기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포리 C지구와 D지구인데 좀 늦은 시기입니다. 석실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방무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이제 지역이 되겠고요. 아마 이제 그 시기가 이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 7세기까지 가는 조금 더 늦은 시기의 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지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확인이 됐고요. 형태는 이제 이렇게 길쭉한 모형과 그 다음에 이제 네모난 모양, 방형의 이런 석실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아마 시기는 이제 7세기 중후반까지 넘어가는 이제 늦은 시기에 것들이 되겠고, 아마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대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계속 축조된 그런 무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봉계리 고분군입니다. 아까 그 수몰지구의 서쪽편에 위치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대형변, 독립구릉 정상부의 대형분 한 기가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입지를 보시면 이렇게 강 바로 옆에 말단부에 이렇게 소형물들은 한 200기 정도 당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쭉 지금 수몰지구의 고분군을 봤지만 당시에 한 1000여 기 이상이 당시에 발굴조사가 됐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합천 때문에 수몰되고 나서 원래 그 물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부분이 노출되었고, 이 가장자리 부분에 무덤들이 노출돼서 훼손되고 있다는 이제 그 내용을 받고 문화재청에 긴급 발굴조사를 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발굴조사를 나갔습니다. 발굴조사를 나갔는데 아마 이 수위가 높아지면 이 지역이 다 잠기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잠기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서 노출된 것이고, 지금 이 일대에 다 아직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요 밑에도 무덤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도 바로 발 밑에서 물이 계속 찰랑찰랑해서 이제 물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조사했을 때는 그 이전에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그 돌덜럼 무덤, 소형 석광묘들이 조사가 됐고, 위에는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주구라고 하는 도랑이 둘러쳐진 이런 형태의 무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산 대벽만 일대의 창리고분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소형 분묘군이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도굴이 많이 돼서 지상에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거의 한 300기 가까이 고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물은 좀 적은 박장에 속하는 고분군이 되겠고요. 시기는 이제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이제 가야 시기에 해당하는 이제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아마 백제, 고구려 지역에 조금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합천 지역에 특히 서부권의 봉산 대벽면 일대에서 이렇게 명문이 심은된 유물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부 사리리명 이제 토기인데, 저포리 아까 이지구 사원에서 출토된 이제 항아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토기는 이제 고령 대가야 양식이라고 보는 유물이긴 한데요. 지금 요 보시면 여기 하부 사리리 이 끝에 글자는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끝 글자는 이제 지인지 을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부라는 이제 당시에 상부, 중부, 하부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행정구획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제 구획된 것 중에 하나인 하부에 사리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작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야의 이 지역이 속해 있어서 이제 대가야에 있는 하이 집단으로서의 이제 역할과 혹은 이제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부체제는 주로 이제 고구려 백제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천 매안리에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신해년 0월 5일 공공촌의 사식간지라 해가지고 당시 이제 531년 그때는 이제 가야가 이제 신라에 계속 공격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야 수장 40명이 회합을 가진 후에 여기서 맹세를 하고 이제 새겼다는 이런 걸로 추정되는 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토기는 이제 삼가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입니다. 그 뚜껑 요 윗부분에 하고 이제 몸통 부분에 대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뭐 대가야의 지배를 이제 받았다라는 설과 또 하나는 이 삼가고분 자체에 그들의 왕을 대왕이라고 불렀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입니다. 이 중부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영창리 고분군과 대야성, 잘 아시는 대야성이 있는데 그 둘레에 이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문림리 고분군이라든지 정량리 고분군, 그리고 합천리 고분군, 월평리, 서산리, 성산리 고분군이 이제 집중되어 다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굴조사는 이제 문림리 고분군과 정량리 고분군이 이제 다른 도로공사와 주택 신축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을 뿐이지 학술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은 이제 합천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조금 당시에 이제 상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야성이라든지 고소산성이라든지 갈마산성이라든지 이런 성곽 유적들도 이제 주변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리 고분군은 이제 지표조사 내용인데요. 한 능선 말당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이렇게 봉토분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목이 무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석재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또 이제 도굴과 이제 훼손이 많이 심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창리 고분군은 이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분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분군은 크게 두 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지구에서 4기, 2지구에서 27기 이제 중대형 봉토분을 확인을 했고 영창리 고분군의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주변에 문림리라든지 정량리라든지 합천리 고분 발굴을 했지만 대부분 중소형의 작은 무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창리에는 이렇게 중대형 분이 이제 모여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고분의 규모라든지 이런 입지 등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합천읍의 이제 중심 고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림리 고분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문림리 고분은 이제 뒤에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발굴조사가 됐지만 뒤에서 이제 나오는 삼가 고분군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고분 안에 이제 한 6기 정도 무덤이 이제 그 축조된 이제 다곽식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 외에도 무덤 바닥에 이렇게 횡목으로 이제 나무를 대서 관을 올린 이런 형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대체로 6세기 중엽에 해당되는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대야성의 서쪽편에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발굴조사가 이제 대야성 정비를 하면서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석광묘, 그 다음에 늦은 시기 횡구식 석실묘 등이 확인이 됐는데 유물은 이제 대가야 양식 유물들이 일단 이 지역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국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제 합천리 다시 발굴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가야 양식 유물이 주로 확인되고 이제 무기료보다는 농공구류 아마 이제 중소형 분이어서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유물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량리 고분군은 이제 주택 신축 부지 발굴조사 확인됐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이제 석광묘 아까 이제 중소형급의 이런 무덤들이 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야성은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삼국사기 이제 문헌 기록에도 이제 대야주 설치 기록에 이제 대야성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2003년부터 계속 발굴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그 나오는 유물들은 이제 5, 6세기 대가야 토기도 나오고 7세기 때 이제 신라 통일신라 이후 토기도 나와서 아마 초축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그럼 영창리 고분군이라든지 이제 주변의 고분들하고 이제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위에 또 6, 7세기에 이제 다시 증축, 개축을 한 이런 형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남부권하고 동부권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 남부권은 이제 삼가구 부근이 중심이 됩니다. 삼가구 부근 중심에는 이제 소오리 고분군, 어전리 고분군 주변에 이제 안개리 고분군, 일부리 고분군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가외면의 장대리 도요지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이제 소오리 고분군입니다. 소오리 고분군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발굴조사를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고분 내에 8개의 석광묘가 축조된 이제 그 삼가 고분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다각식 고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소오리 고분군도 보시면 이렇게 고분군이 아주 많이 확인이 됩니다. 육안상으로 확인된 봉토분만 해도 50기가 넘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소형 석가까지 포함하면 100여 기가 넘는 여기도 이제 대규모의 고분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조사된 상황으로 봐서는 삼가 고분군의 하위 집단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리 고분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용수로 개발 사업으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다각식 구조라는 이제 한 봉토분 안에 이렇게 한 3-4기, 2기 이상 이렇게 고분이 이제 확인되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아까 소오리 고분군, 안개리 고분군 전부 다 이제 삼가 고분군의 중심 시기와 같은 시기의 하위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고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마을 유적이 조사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전리 마을 유적이라고 그 삼가의 국도 33호분 이제 발굴조사 시에 이제 조사된 유적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유적입니다. 이렇게 마을 유적이 많이 발굴돼야 이제 고분 유물과 비교를 하면서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당시 집자리는 이제 앞에 그 이전에 삼한시대 집자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덩이만 지금 집터만 거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터 안에서는 당시에 이제 화덕자리, 이제 불된 자리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나오는 유물들을 봤을 때는 이제 4세기 초반에서 5세기 초반 이렇게 좀 이른 시기에 유물들이 확인되는 집자리가 되겠습니다. 가해면에 있는 장대리 도요지에서도 이제 마을 유적이 확인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조선시대 중품 자기소에 대한 정비 사업 하면서 이제 자기 가마 발굴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삼국시대에 구덩이 한 11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이제 4세기대 가야식 아까 어전리라든지 이런 식에 나오는 생활유적에 나오는 유물들과 이제 같은 시기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가 고분군입니다. 삼가 고분군은 이 일대 상가면 일대의 가장 중심 고분군인데 이제 목감묘 단계 1에서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조형된 고분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앞시기부터 조형된 고분군이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정 고분군도 최근에 성산리 332번지가 조사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4세기대 그 이후 시기부터 나왔고 이렇게 삼가고분에서는 한 그 구릉 내에서 이제 말단부에서 이제 이른 시기에 목감묘가 확인이 돼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아주 큰 이제 그 만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가야 내륙 지역의 최대 규모 고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옥정 고분군은 이제 엄청 큰 고분군이 이렇게 가운데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이제 석광묘라든지 목광묘도 저희가 최근에 지표조사에서는 많이 확인을 했지만 삼가 고분군은 봉토분만 330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330기가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 한 5천여 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 주변 분포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가 고분 남쪽에 이렇게 일부리 고분군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1-2km 내에 소오리 어전리 고분군이 있고요. 삼포지 있고 이제 이런 중소형 고분군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가 고분군 내에는 분포도입니다. 아까 330기 정도 고분군이 분포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게 다 이제 봉토분 표시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최근에 학술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삼가고분군도 여기 국도확장공사에 따라서 이제 1981년도에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아래쪽에 말단부에 소형부 발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터널입니다. 국도 33호분. 안타깝게도 고분군의 중간을 터널이 뚫고 들어가 버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위를 거치지 않고 터널로 당시에 이제 문화재 위원들이 반대해서 터널로 이제 공사를 한 상황이고 그 터널 공사 시에 이렇게 다수의 고분군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고분군의 분포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이제 아마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일 겁니다. 능선의 정선부를 따라서 이렇게 대형분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가장 꼭대기에는 이렇게 직경 25m에서 30m 되는 대형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굴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점점 발굴조사를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면 이 고분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명확한 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대형분의 모습이고요. 근데 사진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한 25m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대형분에는 이렇게 큰 가운데 무덤, 주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소형 무덤이 이제 주변에 두세 개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중형분입니다. 이 도로공사할 때도 많이 확인이 됐고요. 이 중형분은 소위 이 상가고분군이 유명해진 게 이 한 고분에 고분이 최소 2기, 많게는 10기 가까이 고분이 분포해 있는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가고분군은 이제 대형분, 중형분, 소형분으로 고분군 내에서 구분이 되고, 이것은 이제 고분군대 가야 지배층의 어떤 사회 구조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대형분은 둘레에 이렇게 또랑 주구라는 것을 파고 가운데 주 매장 주체부와 둘레에 소형분 배장각이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삼가식 고분이라고 하는 다각식 고분이라는 것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일종의 아파트식 고분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고분이 아래쪽에서부터 하나를 무덤방을 만들고 다시 봉토도 만듭니다. 그 다음 또랑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파고 그 위에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거대한 봉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일단 먼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이제 대형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합천군에서 발굴조사한 가 52호분입니다. 아까 정상부의 대형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확인된 것인데, 봉분 직경이 한 27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봉분 높이는, 이 삼가는 이제 지형을 활용해서 기저면 제일 아래쪽에 이제 경사면에다가 이제 고분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기저면에서부터 봉분 꼭대기까지 했을 때 높이가 한 6m 정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거대한 봉분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축조는 이제 모역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사면부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당시에 무덤을 축조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직경 27m, 높이 6m 되는 흙을 한 번에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획 성렬이라고 하는 돌로 구획을 해서 일정 정도 구획을 하고, 혹은 이렇게 중간중간 구분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 무덤을 위에 흙을 쌓아 올리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도굴이 되었습니다. 도굴이 되어가지고 나온 유물은 이제 사실 이제 그 편들, 뭐 장경호, 단경호, 고배 편들 이렇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자익이라고 하는 옥정구분군에서 나왔고, 하만 아라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새가 달린 유자익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돼서 아마 규모나 이런 유물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삼가 지역의 이제 수장층의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그 아파트식 고분, 상가식 고분입니다. 이 무덤을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 밑에 무덤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토를 쌓고 뒤에 이런 또랑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그 다음 사람의 무덤을 일부 봉토를 까고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봉토를 까고 만들고 또 까고 만들고, 이게 한쪽 방향이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축조를 해서 나중에는 점점 경사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게 하나의 이렇게 봉분을 형성하고 마지막에 주부를 돌린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가 인정받아서 삼가고분군이 2021년도에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조성을 하는데 절대 앞에 무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앞에 그런 무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아마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 무덤에 여러 개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고성의 소가야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은 여기는 성토하면서 이제 가운데 매장촌을 만들어 성토하면서 이제 차례 하나씩
소형 무덤을 배치한 거여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 고령 지산동의 무덤은 가운데 이제 주곽이 있고 둘레에는 이게 부장각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부장각이고 나머지는 순장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가는 이제 곡의 순장각이나 부장각은 아니고요. 다 똑같이 이제 다 피장자를 매장한 이제 그런 무덤이어서 이제 다른 구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아주 정촌 무덤인데 여기는 붕부식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붕부를 형태도 방형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석광묘도 있습니다만 이제 옹관묘를 이제 100년, 200년 누세대적으로 계속 축조한 것이어서 삼가고분군하고는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삼가고분군은 지금 옥정고분군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물도 엄청나게 이제 그 위신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거대한 고대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삼가는 대부분 도굴이 많이 되어서 그런 위세품을 이제 몇 점 확인은 됩니다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과연 330개의 봉토부는 있지만 이걸 고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이 삼가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삼가 정치체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가식 고분 한 봉토 안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 것들이 곳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삼가 주변에 이제 그 의령 지역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합천에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소오리 유적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일대에 다 이 범위까지 삼가 권역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멀리 이제 산청 명동 유적과 그 다음에 진주의 가자동 유적 이런 데서도 다각식 무덤이 확인이 되는데 아마 삼가 권역이까지 갔다기보다는 서로 교류에 의해서 이런 묘제 전통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옥전은 다라국이라고 하는 그 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가는 그러면은 어떤 또 하나의 소국이었다면 그런 명칭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이제 뚜렷하게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룩 12곡의 이제 국명 중에 사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삼가식 고분군의 분포 범위로 이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가고분군 내에는 이제 아까 1세기부터 7세기까지 목관묘, 그 다음에 목광묘, 석광묘, 그 다음에 석실묘 이런 게 장기간에 확인이 되는데요. 목광묘 이제 목관묘라고 하는 널무덤입니다. 이게 가장 빠른 시기 그리고 판재형과 통나무형 이런 구조들이 확인되고요. 유물은 보시면은 이렇게 긴 항아리,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달린 이런 항아리들이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광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덧널무덤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4세기에서 이제 5세기 전반대까지 축조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지구 이제 8호 무덤이 이제 비교적 규모도 이제 길이가 한 7m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목광묘이고 그리고 이제 마구류 이런 유물들이 출토된 것은 이제 주변에 작은 목광묘한 차이가 있어서 아마 당시에 이 시기부터 삼가 고분군 내에 이제 계층 분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광묘와 고총고분인데 삼가고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광묘와 고총고분이 차지하고 있고 아까 그 삼가식 고분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형 분묘, 그 다음에 이제 대형분 이 시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그리고 5세기 후반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요. 나오는 유물들은 이제 소가야식 유물부터 이제 뒤시기로 가면서 이제 대가야 유물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다시 유물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석광묘 이후에 석실묘가 나옵니다. 돌방무덤 아까 앞에 합천된 수몰지구에서도 많이 보셨죠. 이런 굴식 돌방무덤, 그 다음에 앞태기식 돌방무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 삼가의 돌방무덤의 특별한 점은 앞시기에 석광묘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석광묘가 모여있는 삼가식 고분이 확인됐었잖아요. 근데 이 뒤시기에 와서 불방무덤으로 무덤은 바뀌었지만 똑같이 삼가식 고분처럼 한 봉투 안에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불방무덤을 축조하고 있는 게 다른 지역과 이제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시기로 오면서 이제 유물은 이제 대가야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토기들이 많이 부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석광묘와 고총고분에는 주로 이제 소가야토기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요 내에서 이제 여러 기종이 한꺼번에 구비돼서 나오는 이제 5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상가 고분이 이제 이 내륙이 하나의 정치체로 이제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뒷시기로 이제 6세기 이제 전반대로 가면 6세기 초부터 이제 출현한 대가야 토기가 점차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고분군 일대도 아까 이제 그 합전된 수몰지구는 대부분 처음부터 이제 대가야 양식 토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일대도 소가야 세력에서 대가야 세력으로 점점 이제 재편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고분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라가야 유물, 대가야 유물, 신라계 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유물들이 이제 고총고분을 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상가고분군이 이제 거의 가야권역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주변 집단과 이제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이런 증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에서는 또 특이한 것은 한 고분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지구 M35분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대가야 토기, 그리고 아라가야 토기, 그 다음에 신라 토기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 M35분에 있는 사호 석각에서는 대가야 토기, 그 다음에 아라가야 토기, 소가야 토기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한 무덤에 부장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대가야 양식이 6세기 중반부터 많이 이제 출현을 하는데, 단지 이제 대가야 토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합천 지역 자체에서 이 대가야 양식과 그 다음에 이 재지계의 속성을 결합한 이런 형태의 토기들이 확인이 됩니다. 대가야 토기는 아까 이런 장경 같은 경우에는 경부 부분이, 이 목 부분이 이렇게 길게 쭉 뻗는데, 지금 상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옆으로 뻗은 것들이 아마 이 재지계, 이 상가 자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고분군에 이제 다시 또 특별하게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점은 경남 내륙 지역 최초로 상어뼈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그 전에는 이제 경주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대구 김해 등지에서 이제 주로 확인되었던 것들인데, 그 2020년도에 합천군에서 이제 발굴한 삼가 다지구 69-2호묘, 아까 삼가식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그 김목 항아리에서 그 상어뼈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그 나오는 유물들도 지금 뭐 대가 유물, 신라 유물들 다 나오는 것처럼 각 지역과 이제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자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천 동부권 가장 중심 지역인데 옥정고분군 일대가 되겠습니다. 옥정고분군 일대에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확인 잘 알고 계실 건데, 상포리 고분군, 다라리 고분군, 오서리 고분군 등등 이제 다수의 이제 중소규모의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린 성산토성, 옥정고분군 이제 종쪽으로 뻗은 구릉의 성산토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분들은 대부분 지금 다 지표조사에서만 확인이 됐고, 다라리 고분군은 지금 합천군에서 이제 다시 발굴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라리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다라리 고분군은 이제 계속 얘기로만 옥정고분군이 중소형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지표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고분이 한 10여 기 이상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소형 봉토분과 석곽들이 이제 노출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오서리 고분군은 이제 총 한 29기 정도 지금 봉토분이 확인이 되고, 이제 지금 일단 확인되는 것은 다 소형 봉토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정고분군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이제 뭐 다라곡 최고 지배층의 묘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현재 이제 세계유산 등재 권고를 받아서 9월에 아마 세계유산 등재가 이제 거의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진을 보면 아주 이제 멋있지 않습니까? 가야고분군 등재 추진단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안개 낀 모습을 촬영한 이제 옥정고분군의 모습인데, 신비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입지도 아까 이미 설명을 다 들으셔서 이미 한강 이 이제 낙동강과 합쳐지는 바로 이제 직전에 하루의 관문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남쪽에는 이제 초계 분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라리 고분이라든지 동쪽으로 더 가면 이제 모리 고분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토성 그 남서쪽 부분에 성산 나루터가 이제 환강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정고분군 분포도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정비되어 있는 부분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정밀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 정비되어 있는 외 지역에도 이렇게 석강묘라든지, 그 다음에 목강묘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형 분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차차 발굴 조사를 해서 그 성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분포 상황을 다시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형 분은 이제 다른 아까 연타 지역의 지표조사 부분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봉토분이 조금 이제 야트막하게 확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굴조사 현황 아까 앞에서 다 보셨고요. 대략적으로 이 지도상에서 간단히 이제 그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23호분에서 다라국이 성립됐다고 이제 들으셨고, 그 다음에 M3호분이 다라국 최전성기, 아까 박승규 원장님께서 발굴하신 이제 다라국 3호분이 있고, 앞에 이전에 이제 성산리 332번지에서 이제 다라국 처음 이제 시작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목강묘가 많이 확인이 된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호분, 11호분 이제 다라국 소멸기와 최후의 고총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옥정고분군의 동쪽 구릉에 연결되어 있는 과연 성산토성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고분군 입지한 구릉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이제 옥정고분군하고 관련된 성이다, 다라국 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명칭은 이제 성산리 성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2018년도에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이제 성산토성으로 되었는데요. 현재 발굴조사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다시 이 명칭은 이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구릉에 이제 독립 구릉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쪽에는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이 둘레는 한 1.1k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 북쪽에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토성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석성 구간이 되겠고, 이 한강과 접해 있는 면에 있는 부분은 이런 천연 절벽으로 이제 성벽을 대신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발굴조사는 이제 현재까지 한 7차례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성과 석성, 그 다음에 뭐 대벽 건물, 여러 가지 구덩이, 제사유구 이런 것들이 확인됐는데요. 삼국시대 유구 외에도 청동시대, 그 다음에 아까 사만시대의 주거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동쪽 끝으로 가면 낙동가가 만나는 곳이고, 지금 옥전고분군에서 아마 성산토성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토성은 아까 이제 그 다라국에 대해서 그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양적공도라든지 일본성이라든지 이런 고문원에 그런 나타난 이제 다라국이라는 역사적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아까 다라리 고분군도 있었는데, 다라리 지명, 그다음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야 축조 가능한 성곽, 가야 토기가 이제 출토되는 모습, 주변 고분군에 이제 그 중소부분들이 분포해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수륙교통의 요충지라는 이런 입지적 특징을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역시 다라국 최고 지배층의 중심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입지적으로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쪽은 일종의 그 한강하고 접해 있지만 높은 쪽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북동 남향도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앞쪽에 남서쪽 부분으로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이제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사실상 이거를 이제 완전한 방어보다는 이제 좀 취소의 성격이 강한, 주거라든지 교류의 장애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합천댐 준공 이전에도 홍수 범람에서도 크게 피해를 보이지 않는 안정적인 이제 지형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지금 요 성산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 성산 나루터를 이제 그 지금까지도 그 어르신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해 부산 방면으로 이제 물자를 이송하는 집화지로 이제 사용을 일제강점기까지 했고, 최근까지도 이제 여기 이제 합천 방면으로 소금을 이제 싣고 이제 왕래하는 그런 기착지의 역할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옥정부분군 99호에서 출토된 배 모양 톡인데, 아마 이런 것들도 이 지금 옥정부분과 성산토성의 이런 역할을 보여주는 유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산토성이 지금 그전까지는 지금 성산토성이 사적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사적으로 빨리 이렇게 추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산토성만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되었을 수도 있는데 석성이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석성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산성에 쌓여져 있거나 신라성이 대부분 석성이기도 하고, 가야성곽 중에 그 당시까지 석성으로 확인된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성을 쌓는 방식이 가야석성이 조사된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석성이 가야성인지 신라성인지 연구자들도 이제 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합천군에서 서서히 이제 석성의 그런 가야 성곽이 확실하다는 것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점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옥전 이제 성산토성이 이제 입지 중에 특징, 그 이제 이 다라국의 핵심 공간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여의 나성이라는 이제 사비기 백제 도성, 그 다음에 고구려 도성, 평양성 등이 다 평산성 이렇게 평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에는 이제 김해 봉황토성, 함안 가야리 유적의 그런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합천 성산토성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천 지역의 다른 이제 고대 성곽과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가야 성곽으로 생각되는 전 초팔의 성,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신라성입니다. 그리고 고지에 뭐 100m 가까이에 이제 축성된 이제 신라 성곽이고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입지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작은 구릉이지만 여기서도 다 입지가 다릅니다. 경사가 급한 곳이 있고 경사가 이제 완만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강가와 면한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구간별로 토성을 쌓고 석성을 쌓고 그냥 자연 성벽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성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기에 이제 가야 번역, 신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그 합천 성산토성만의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4년 항공사진에도 보면은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당시 사진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토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 경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사평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성과 석성으로 된 요것은 이제 이 가야 요 성산토성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도면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토성 부분은 이제 어떻게 쌓았나 하면은 1차 토성을 여기에 석심이라고 하는 이제 돌 무더기를 이제 일종 코어 비슷하게 그거를 가운데 만들어서 이제 흙을 성토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두 열에 이제 나무 기둥을 박아서 일종의 목책과 같은 이제 그런 기둥을 박아서 이제 목책성으로 성을 쌓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거를 이제 수리 그 다음에 보수하면서 이 부분을 깎아내고 다시 2차 토성을 위해 돌과 흙을 쌓아서 이제 성토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석성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석성인데요. 과연 이것이 그 토성 이후에 신라 사람들이 와서 쌓은 석성이냐 아니면 가야의 석성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토성이 이 성산토성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석성은 요 남쪽 편 아래쪽에 일부만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발굴 조사를 해보니 석성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 해자를 빼면 성을 쌓은 부분에서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석성으로 다 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석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저부에 성을 쌓기 전에 이제 성토층 평평하게 이제 땅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기조라고 하는 이제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기조 구덩이를 파고 성을 쌓기 전에 이제 지대석과 이제 그다음 지택목이라는 것들로 이제 기대 가지고 벽을 쌓고 그런 형태로 이제 석성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석성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조사했을 때 다 확인이 되고 동일한 양식으로 확인되는데 신라 석축 산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앞에 이제 기조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여기 지택목을 세워서 이제 그 다음에 성벽을 축조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신라성과 비교하면은 돌이 그렇게 정연하지 않습니다. 정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면석 자체도 그렇게 매끈하게 혹은 품자형으로 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줄눈 형태로 쌓은 모습이 신라성과는 이제 아주 다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동쪽 회절부 구간, 처음에는 요 성산토성 요 아래쪽에 아마 어르신들도 대부분 요 지역 분들이시고 요 아래쪽에 처음에 문지가 있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지만 아마 그 이후에 훼손이 되는지 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석성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발굴조사한 곳에서는 다 이렇게 외벽에 기조를 파고 그리고 지대석이 있고 석성을 쌓은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동쪽 다시 이 회절 구간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성이 혹시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석성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끄트머리에 가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아주 잘 쌓은 석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성이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발굴조사에서 또 한 가지 이제 가야성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물이 맞는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발굴조사에서 이 기저부 성토층 아래에서 맨 밑바닥 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이런 유물들을 확인돼서 이거는 이제 옥정고분군의 최전성기에 이제 쌓은 성이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단해부, 이제 서쪽의 환강과 면한 부분에도 일부는 이렇게 그 성토를 해가지고 성토부로 조성해서 흙을 보완한 모습들과 그리고 이제 성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목책인지 뭔지 이렇게 고민은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목주 다량의 이제 기둥 구멍들을 파서 어떤 이 부분에 이제 보강을 했었던 것으로 흔적되는 이런 흔적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성벽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진주에 가면 이제 조선시대 성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난강변에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천연 절벽을 이제 성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성산의 느티나무라고 이제 수종 500년이 넘는 이제 느티나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루터 모습 이런 증거들로 봤을 때는 이제 요 성산토성의 정확히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교역의 장이었다. 요거를 명확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야성벽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 내부에 이제 석축을 보강한다든지 돌과 흙을 이용해서 코어 중심을 만들고 다시 그에 이제 흙으로 성을 쌓은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가야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산토성은 과연 옥정고분군 사람들이 쌓은 것이 맞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입지적으로는 일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 출토유물 상으로도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이 다라국의 이제 고분군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성도 같이 쌓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옥정고분군하고 같이 그 시기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라국의 여명이라고 이제 아까 목감묘 성산리 332번지에서 출토된 그런 목감묘에서 이제 이른 시기 다라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무덤과 유물들이 최근에 다수 출토가 됐고 최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다시 발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성격이 더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이제 성산리 332번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토기들과 함께 출토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성산토성에서는 이 시기의 요구가 있을까 했을 때 집자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은 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혹은 이 시기에도 아까 합천 영창리 유적은 조금 빠른 시기 유적입니다만은 둘레에 또랑을 둘렀다든지 이제 환호라고 하는 혹은 토루라고 얕은 것을 두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있었더라도 지금 토성을 쌓으면서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성 내에서 요 가운데서 이제 집자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집터만 둥근 모양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는 이제 영창리보다 조금 늦은 삼각띠 점토 톡이라는 것이 이제 부착된 그런 유물들이 확인이 돼서 이제 성산토성도 이제 옥정부분군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라국이 이제 성립되는 5세기 전반대 요 시기에 이제 아까 다라국 성립이 23호 목강묘로 대표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종의 그 4세기 말까지 제지 세력의 영역이었다가 5세기 전반대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체가 출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23호는 아주 무덤 규모가 대형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체 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산토성에서는 이 시기에 어떤 요구가 있었을까 했을 때 지금 구상요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랑 요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배수 기능부터 아까 이제 방어 역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이제 5세기 전반대 유물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호분은 아까 앞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중후반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옥정부분군에서는 이제 거대한 봉분이 조성되고 수열식 석강묘가 그때부터는 이제 채용돼서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요 시기에 이제 성산토성에서는 마찬가지 이제 또랑 요구에서 이제 5세기 중후반의 유물들이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M15분, M25분의 이제 같은 시기가 되겠고 다라국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인데 M35분을 위시한 이 시기에는 이제 고총이 거대화되고 다라국식 석강묘, 석실묘, 그 다음에 용봉문 한도대도 이런 유물들이 다량 부장되는 이제 다라국 최전성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앞서 계속 설명드린 이제 요 토성 옥정부분하고 바로 면에 있고 성산토성 이제 북쪽에 있는 이 토성 부분에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전성기 때 그러면은 저기 성산토성을 축조한 것인가? 일단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시기부터 축조했다고는 명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그런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뭔가 여기에 이제 성을 쌓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 성곽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다라국 전성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M35분의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M35분에는 이렇게 이제 엄청난 유물들이 이제 출토가 되었습니다. M45분에서도 이제 6세기 전역으로 가면서 이러한 유물들이 확인이 되고, 성산토성 이것은 아까 토성 외에도 석성에 가장 최근에 조사한 석성 기저부에서도 6세기 전역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같은 시기의 유물들이 나와서 이제 다라국에 이제 성을 쌓은 사람들과 이제 고분을 축조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세기 중엽경 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쇠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M11호고는 다라국 최후의 고총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백제의 이제 석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백제와 이제 다라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석실묘가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다라국은 해체가 돼서 M28호는 가장 늦은 시기 유물은 이미 해체된 이후에 이제 7세기 중엽에 새로운 권력자가 이제 들어온 무덤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는 그런 횡렬식 석실묘가 되겠습니다. 성산토성 내에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다라국의 이제 최고 지배층의 공간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단순히 성만 쌓고 내부에서는 어떤 그런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없으면은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안 되는데, 이 성산토성 이제 그 내부에 보면은 대벽 건물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벽 건물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걸로 벽을 만들어서 일종의 건물을 만드는 것인데, 주로 이제 그 백제라든지 이제 그 대가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왕성
유적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이제 백제는 이제 정지산 유적이라든지 이제 고령 대가의 연조리 유적에서도 이런 유적이 확인돼서 이런 중요한 건물들이 배치된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벽 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복원하면은 이제 기둥을 여러 개 박아서 이제 높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기둥 구멍 형태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총 이제 그 5기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가야 이제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연조리 유적이라든지 공주의 정지산 유적 이렇게 이제 백제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주로 왕이나 귀족들의 거처 또는 이제 관용 건물 이런 걸 담당했던 건물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핵심 공간에 아까 그런 중요 건물 외에 또 이제 제사를 지냈던 당시 가야인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유구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옥정부 부분하고 가까이 있는 바로 북쪽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사 유구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면 대부분 숯, 그 다음에 소토, 붉게 이제 탄 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함께 출토된 이제 요 기마 인물형 이제 토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유물이 확인이 됐는데, 이제 경주, 이제 신라고분에서 이제 확인된 유물과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장을 한 이제 모습이고, 이제 거의 이제 몸뚱아리 부분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사유구라고 추정되는 구덩이 안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사유구는 이제 지배축 무덤으로 추정되는 옥정부분은 이제 가까이 남쪽에 이제 근거리에 이제 위치하기를 해서 이제 옥정부분하고의 이런 관계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다른 이제 북부권 그 다음에 서부권 이제 중심부는 아직 발굴이 덜 돼서 그런 당시에 이제 고대 국가를 복원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옥정부분과 성산토성이 있는 이 다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도시경관은 일부 복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입지적으로도 이제 그거는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 한강이 이제 낙동강 복류와 마주치는 이제 하류 이제 관문에 위치하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대벽 건물터라고 하는 이제 성산토성 내에 그런 이제 정무 공간 그 다음에 제사유구라고 하는 이제 의례 공간 그리고 이제 그 성곽을 위시한 방어 체계 그리고 이제 그 내부의 이제 생활 공간 이것도 이제 그 성산토성 마을 내에 최근에 저희가 시골 조사했을 때 이제 그 유적 있는지 확인하는 구덩이에서 집자리들이 막 3개, 5개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그 안에 집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생활 공간, 그 다음에 아직 발굴은 안 됐지만 주변에 이제 그 옥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구슬밭이 로 이제 이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분명 옥을 생산했던 시설, 그 다음에 철기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철기 시설, 그 다음에 토기를 생산했던 이런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향후 발굴하면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성산 나루터를 기점으로 한 선착장, 이런 것까지 갖추었을 때는 이 지역을 이제 최고 지배층 공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당시에 이제 다라국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주변에 상포리랑 다랄이랑 오서리 같은 소 집단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고분군 주변에는 아마 작은 칠학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선착장을 통해서 한강에서 이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당시 사회를 이제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